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학 스펀지보이 홍인왕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처음으로 문제 N수 재수생들도 있을 건데 처음으로 지구학2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로 처음 진행이 됐는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4월에 있어야 되는데 5월에 봤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직은 전범위가 아니다. 아직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나 이런 것이 크게 의미는 없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부분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갖고 있는가 그 정도를 비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컷은 뭐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43점. 2등급이 작년보다 좀 많이 올라갔지. 상대적으로 2등급이 작년보다 조금 많이 올라간 상태라는 거. 왜? 이게 오히려 이제 원을 하는 학생들하고 조금 다르지.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보다 보니까 탐구는 중간고사가 뭐야? 3학년 때 2를 하지. 내신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단 그래도 점수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볼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뭐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쉬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많이 어렵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안 나왔어. 왜냐하면 이번 시험 범위에서 어렵게 되면 지질도가 조금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각평형 그 부분은 이제 계산시키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들이 앞번호에 배치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원시지구 진화 과정에 대한 학생이래. 자, 마그마 바다야. 마그마 바다가 생기고부터 어떻게 돼?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지.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 이 이전까지는 부딪혔고 여기 미행성 충돌이지. 그리고 지구상에 물이 생겼으니까 요 시기 이후에 생명체 나오지. 생명체는 요 시기 이후에 나온다. 자, 그리고 땅이 생겼다는 얘기는 요 사이 시기에 뭐 했다? 분리되는 거, 층산 구조가 되는 거지. 즉 핵과 멘틀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무거운 거 가라앉고 가벼운 거 뜨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참, 원시지구의 표면 온도는 가보다 나시기에 낮아졌지. 틀렸어. 자,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가시보다 나시기에 컸다. 맞잖아. 자, 오존층은 생명체 나오고 그 후니까 다시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니? 셋이서 대화할 때 센터에 있는 여학생은 0이야. 맞춘다 그랬지? 얘는 맞춘다고 보면 된다. 근데 얘가 봐봐. 얘가 맞췄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지. 정면을 보고 있잖아. 혼자 맞는 거지. 얘네들이 헛소리 하니까 듣지도 않는 거야. 얘는 지금 팍팍하니까 문제 풀면서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풀으라고. 자, 2번.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각 연료량 분포와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에너지 방출량인데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해놨어. 보니까 연료량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대. 근데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열은 B가 높대. 얘가 더 많이 붕괴열이 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료량이 얘가 높대. 그럼 얘는 다른 요인 때문에 지금 높아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 뭐야? 해령이네. 그러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열을 공급받은 게 많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다. 기억. 지각 연료량은 A 지역보다 B 지역이 많다. 아니죠. 자, 니은.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에너지 방출량은 A 지역보다 B 지역이 많다. 맞네, 이게. 자, 그래서 디귿. A 지역 지각 연료량은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에너지 방출량보다 멘틀에서 전달되는 열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네.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자, 3번. 요게 뒷번호로 갔으면 어려웠을 거야.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봤을 거니까. 근데 이제 앞번호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놨다. 지각 평형 모델 밑에 다 똑같으니까 얘가 프레트지. 프레트설은 뭐야? 밀도가 다 다르다 이 얘기지. 지각의 밀도가 다 다르다 이거야. 근데 얘는 에어리설. 모든 지각의 밀도는 똑같다. 다만 지각의 두께가 다르다는 거지. 에어리설. 자, 로1은 왜 원 돼 있니? 로1은 로2지. 로1은 로2보다 크다 이랬어. 지금 얘가 밀도가 이만큼인데 두께가 요거고 얘가 밀도가 이만큼인데 두께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 압력은 같아야 되거든. 그럼 얘가 두껍잖아. 근데 압력 어떻게 되는데? P는 로G H. 근데 어차피 이건 똑같을 거니까. 자, 밀도가 얘가 크면 밀도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되네. 그러면 밀도는 누가 커? 로1이 로2보다 커야겠네요. 맞죠? 자, 니은 H3는 이거 똑같아. 여기 압력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자, 얘를 계산해 보면 얘네 지금 3개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자, 구해 봅시다. 뭐냐면
얘 밀도가 얼마? 2.7짜리가 있지. 2.7짜리. 자, 2.7짜리 얘는 얘 먼저 하자. 자, 2.7 곱하기 H1 더하기 H2 더하기 H3. 얘는 누구하고 얘하고 2.7 H2 더하기 3.6 H3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랑 얘는 지워질 거고, 자, 그리고 2.7 H1 더하기 2.7 H3는 3.6 H3가 되니까 얼마? 0.9 H3가 얼마? 2.7 H1이 된다. 그럼 H3는 얼마? 3H1이네. 됐어? 3배. 3배. 자, 에어리의 지각평선 누구다? 나로 설명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다. 기억, 니은, 디귿. 자, 4번. 자, 그림은 지구 타원체 단면상의 동일 경도에 위치한 지점 ABC를 나타냈다. ABC를 나타냈다. 자, 얘는 이 안쪽으로 작용한다. 뭐? 만유인력. 자, 얘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얘가 원심력이지. 그리고 얘네들의 합력. 표시 안 돼 있지만 얘네들의 합력. 요게 중력 방향이지. 요게 중력 방향이야. 근데 원심력은 적도에서 최대지. 그리고 극지방에서 0이지. 그래서 극지방은 만유인력과 중력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이거잖아. 자, 그럼 기억. 기억은 만유인력이고, 니은. A에서 니은의 크기는 0이다. A에서는 0이다. 맞네. 자, 니은. 원심력분의 만유인력이야. 여기가 제일 작겠네. 원심력이 제일 큰데니까. 그러면 니은분의 기억 크기는 B보다 C에서 작아야 된다. 크다가 아니라 작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자, 5번. 표는 광상의 종류와 산출 광물인데 표사 광상과 침전 광상은 뭐야? 얘는 퇴적 광상이지. 얘 둘 다 퇴적 광상이야. 퇴적 광상. 정마그마 광상. 얘는 화성 광상이지. 그래서 보통 화성 광상에서는 주로 금속 광물이 나오고 퇴적 광상에서는 주로 비금속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기억. 기억은 화성 광상 아니 퇴적 광상. 형성 온도는 당연히 얘가 마그마니까 얘가 높겠네. 기억보다 니은이 높아야 되고 침전 광상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애가 암염이 된다. 암염.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라고 니은 디귿. 자, 6번. 자, 그림은 어느 지진에 의해 발생한 지진파의 전파 경로 중 일부를 나타냈대. 자, 요 103도에서 142도 여기가 암영대지. 암영대. 피파 SF파의 암영대. 그런데 희미하게 110도 쪽에 피파가 도달하지. 이걸로 뭐를 안다? 내핵의 존재를 알았다 이거잖아. 그럼 기억. 자, A 구간에서는 진앙으로부터 각거리가 커질수록 PSC와 거리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잖아. 그러니까 길어진다 이거지. 니은 B 구간 여기는 S파 안 오지? S파는 103도 이후로 아예 오질 않아. S파 암영대가 된다 이거지. 자, 디귿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는 자, 물질의 상태가 바뀌잖아.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야. 물론 밀도도 변하고. 그럼 당연히 속도가 달라진다 이거지. 그래서 지구 내부 층상 구조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야? 지진파의 속도 변화 가지고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 자, 7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해 남극 주변의 수평자기력과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이 이렇게 있으면 수평방향 이게 수평자기력이고 요게 연직자기력이지. 즉 수평자기력과 연직자기력의 합력이 전자기력이야. 그러면 전자기력은 무조건 수평자기력보다 크기가 크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전자기력이네. 얘가 수평자기력이 된다고. 자, 그러면 가는 전자기력 아니지. 수평자기력이다. 이거야. 수평자기력. 니은 자남극으로부터 최단거리. 전자기력 큰 데가 어디냐 이거잖아. B가 더 크지. 그러면 A 지점보다 B 지점이 가깝고 복각의 절대값 자극이랑 가까울수록 큰 거지. 그럼 어디? B,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크다. 됐어?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지. 니은 디귿. 그러면 여기는 수평자기력이 작아졌잖아. 이쪽에 비해서. 근데 전자기력은 오히려 커졌잖아. 그 말은 뭐야? 연직자기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연직자기력이. 됐습니까? 이걸 응용해서 문제 되면 여기다 연직자기력 그림까지 하나 더 줄 수 있어. 그럼 그 둘을 합친 게 얘가 될 거야. 둘을 합친 게. 자, 8번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중력 이상. 중력 이상은 어떻게 구해? 얘는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구한다. 근데 이 표준 중력은 뭘로? 위도에 따라서 동일하다 이 얘기하는 거지. 즉 A와 B는 표준 중력이 같아. 근데 A는 C보다 표준 중력은 커야 돼. 그리고 얘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력 이상이 플러스니까 밀도가 큰 물질이 밑에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 그럼 기억. 중력 이상은 A보다 C에서 크다. 숫자 읽으라는 얘기잖아. 얘 지금 얼마? 24.
얘는 16. 누가 커? C에서 크지? 얘보다 C에서 당연히 크잖아 지금. 자, 니은 표준 중력은 위도가 높을수록 크다. 그럼 B보다 C에서 작아야 된다. 디귿 단진자 주기잖아. 단진자 주기 어떻게 해?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된다. 중력이 클수록 짧아진다. 중력이 클수록 짧아진다. 그러면 B하고 A는 표준 중력은 같은데 실측 중력 누가 커? B가 더 크네. B가 중력이 더 커. 이게 더 크다고. 그럼 이 값이 작네. 그럼 짧아지는 거지. 그럼 B보다 A에서 길다. 맞네요. B보다 A에서 길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다 이거라고. 기억 디귿. 자, 9번. 다음은 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탐구래. 자, 각삼석, 방해석, 석영인데 방해석 써줬어. 그럼 깨지는 애가 누구야? 석영이지. 깨지는 거 두 개 외우는 거잖아. 석영과 감남석. 그럼 얘는 각삼석이네. 됐지? 자, 그럼 기억. A는 각삼석 맞고요. 기억은 쪼개짐이다. 방해석은 세 방향 쪼개짐이 나타나지. 자, 국기는 석영 몇 번? 7번. 방해석 몇 번? 3번. 그러니까 B보다 방해석이 작다. 맞네.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자, 10번. 자, 그림은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광물을 구분했대. 자, 불투명. 뭐라고 얘기했더니 불투명한 광물이래. 그럼 빛이 통과를 못 하잖아. 다 튕기지? 그럼 뭘로 봐도 새까맣게 보일 거야. 두 번째. 자, 간섭색이 나타난다. 그럼 얘는 광학적 이방체고 얘는 광학적 등방체가 되겠네. 기억. 개방니콜에서 재물대 회전할 때 항상 어둡다? 맞네. 불투명은 빛이 통과를 못 하니까. 니은 A는 이방체. 그럼 B는 등방체니까 복굴철은 안 나타나겠네. 복굴절은 이방체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 된다고. 자, 11번. 자, 그린 간은 어느 해양 지각의 단면을 나타냈고 나는 A, B, C의 각 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박편인데 자, 일단 반려암, 심성암이잖아. 얘 심성암이야. 얘는 화산암이고 얘는 퇴적암이거든. 그러면 일단 심성암 입자가 커야 돼. 얘 크니까 얘가 심성암이야. 누구? 반려암이야. 작아. 누구? 현무암. 여기는 석회암이 되겠다 이거야. 그럼 기억. A, 석회암에서는 생물의 유해가 나올 수 있어. 왜? 석회암 중에선 유기적 퇴적암도 있으니까. 니은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결정의 평균 크기 누가 크다? 반려암. 얘가 조립질이니까. 그럼 B보다 C가 크다. 틀렸고요. C는 반려암이 아니라 현무암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기억. 12번. 자,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 주요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의 수입액을 나타내는데 자, 숫자 잘 봐. 얘가 얘보다 훨씬 커. 금속을 훨씬 더 많이 수입한다 이거야. 그러면 금속이 아연이니까 얘가 아연이고 여기는 고령토가 될 거야. 고령토는 도자기의 원료지. 자, 그럼 기억. A는 주로 재련 과정. 왜? 금속이니까 금속은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 B는 고령토니까 도자기의 원료고. 광물 수입액은 몰리브덴. 예. 이거고. 고령토는 요거잖아. 누가 커? 얘가 압도적으로 크지? 아, 높으니까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숫자 항상 잘 봐야 돼. 그래서 기억, 니은. 자, 13번. 그린 간은 조류 발전 방식이래. 조류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흐름이 빠른 데들이 조류 발전 쓰는 거야. 그리고 평균 유속과 조차 분포래. 조차를 이용하는 건 조력 발전이지. 조력 발전. 자, 그럼 기억. 간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고 조차는 A보다 B가 크다. 조차는 A보다 B가 크다. 지금 뭐를 유속은 지금 색깔이고 조차는 숫자니까 얘가 훨씬 큰데? 그치? A보다 B에서 크다. 틀렸지? 자, 간은 조류 발전은 유속을 보는 거잖아. 유속이 지금 까마면 느린 거잖아. 그럼 얘가 밝은색이니까 얘가 더 빠르네? 그럼 B가 유리하겠다. C가 유리한 게 아니라 B가 더 유리하다 이거지. B가 더 유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1번 기억. 자, 14번. 다음은 해양 자원을 주제로 가로 세로 낱말 기주. 망가니즈를 주성분하는 금속 덩어리. 망가니즈 단괴. 그치? 나는 생물의 유해가 지하에 매정되어 생긴 거. 화석 연료. 다 세로 열쇠. 주로 메테인과 물이 결합.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 쓸게.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 기억. 간은 우리나라 아니지. 우리나라에 많은 건 누구야? 가스 하이드레이트. 누구? 다. 다가 많지. 독도 아래 많다고. 니은. 나는 연소 과정에서 온실기체 화석 연료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지.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심해에 묻혀 있잖아. 그럼 뭐야? 저온 고압이지. 저온 고압. 그래서 니은이 된다고. 니은. 자, 15번. 이건 그냥 진짜 단순 암기지. 한반도 지질에 대한 온라인 학습 자료인데 A는 태백산 분지 등에 분포한다. 삼엽충, 필석 등의
해성층이 나타났는데 근데 필석이 나왔잖아. 뭐야? 고생대 초기지층이야. 고생대 초기지층이야. 그럼 뭐야? 조선노충군이지. 조선노충군. 자, 두 번째. B는 주로 A의 상부니까 A보다는 어리다는 얘기잖아. 근데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대. 그럼 시간 간격이 커. 근데 방주축 나와. 고생대 말기지층이네. 그럼 뭐야? 평안노충군. 물론 무연탄층 보고도 알 수 있고. 무연탄층. 평안노충군이 해성층과 육성층 섞여 있고. 그래서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몇 번? 2번. 2번이 된다 이거라고. 자, 16번. 그림은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의 지질도인데, 자, 지금 어디? 경사가 요 방향을 향하잖아. 이 방향을 향하고 얘 이 방향 향하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땅이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뭐야? 밑으로 볼록 향사. 여기 향사다 이거지. 향사가 나타난다 이거야. 향사. 자, 봐봐. 습곡이 이렇게 있을 때, 습곡이 요렇게 있을 때 동일한 고도 자른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쳐다본 거야. 근데 향사니까 이거잖아. 내가 여기서 쳐다봤다고. 그러면 가장 어린 지층이 가운데 보여. 얘가 제일 어려.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얘가 제일 늙은 거지. 자, 기억. 향사 구조 맞고요. A는 하반이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측면의 경사가 동쪽이래. 그럼 어디? 동쪽으로 경사졌다는 건 이 방향으로 경사졌다는 얘기잖아. 경사 방향은 항상 고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향하는 방향이야. 그럼 가로줄그면 여기가 각도가 크니까 상반이지. 그럼 얘가 상반이야. 그럼 A는 하반. 자, 셰일층은 석회암층보다 먼저 생겼다. 셰일이 지금 누구냐? 셰일이 이거고 석회암이 요색이야. 얘가 석회암이잖아. 석회암이 제일 어리네. 그럼 셰일이 먼저 생겼겠네. 먼저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자, 17번. 자, 표는 지질시대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을 그림은 A와 B에 의해 생성된 화성암의 분포, 기역, 니은을 얘기했대. 대보조산운동과 불국사. 먼저 일어난 게 대보조산운동, 얘가 불국사운동. 그럼 대보조산운동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산들이 생겼으니까 더 넓게 분포하고 있는 기역이 대보조산운동으로 생긴 화성암. 그러면 니은은 경주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불국사운동으로 생긴 화성암이다. 그치? 자, 그럼 기역. A는 불국사 아니고 기역에는 주로 심성암, 화강암이 많지. 자, 니은은 B에 의해 생겼다.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자, 18번. 자, 표는 그린 가는 서로 다른 변성암 A와 B의 특징을 벤 다이어그램. 자, 홈펠스니까 접촉 변성이지. 염리 나타나니까 광역 변성이 된다 이거야. 광역 변성. 근데 이 염리는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압력에 수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줄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압력은 이렇게 갔다는 얘기네. 그렇지? F2가 F1보다 셌다 이거야. 자, 그럼 기억. A는 편마암이다. 아니지. 편마암은 광역 변성암이잖아. 광역 변성암. 홈펠스가 돼야 되지. 니은 재결정 작용을 받았다는 기억. 변성암은 누구나 다 재결정 작용을 받으니까. 디귿. 나에서 압력은 F1보다 F2 방향으로 크게 작용한다. 왜? 염리가 생긴 방향을 보고 추측할 수 있다. 니은 디귿. 자, 19번. 그린 가는 동북아시아 형성 과정에 대한 어느 연구 결과의 일부를 나는 변성작용이 일어날 때 온도와 압력 변화를 기역 지역의 변성 조건과 함께 나타냈대. 지금 얘는 수렴형 경계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압력으로 나타나니까 이거 뭐야? 광역 변성이야. 그럼 압력 변화니까 B가 광역 변성이고 A는 접촉 변성 얘기하는 거지. 접촉 변성.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반도는 서로 다른 지계가 충돌이 생겼어. 남한 중지계와 북한 중지계. 니은 변성작용이 일어날 때 압력 변화는 누가 커? B가 크지? B보다 A 아니지. 자, 기역 지역은 접촉이 아니라 광역 변성, 압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라고. 1번 기역. 자, 20번. 다음은 연일층군을 구성하는 어느 지층이래. 자, 내옥이잖아. 언제야? 신생대지? 신생대잖아. 신생대. 자, 그럼 기역. 신생대다. 맞고 기역은 사암은 뭐야? 모래가 쌓인 거지? 화산 세설물로 쌓였으면 뭐 응회암이라든가 집괴암 이런 게 나와야 돼. 제주도 쪽이 대표적이지. 암모나이트는 언제? 중생대. 됐어? 그러면 틀렸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봐봐. 해설가 엄청 짧지? 엄청 간단하다고. 엄청 간단해. 푸는 속도보다 해설 속도가 더 빨랐다 지금. 푸는 속도보다. 야,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사실 본인이 G2를 하고 있다면 야, 네가 G2를 하는 이유는 하나 아니야? 서울대인데 가산점 받으려고?
그렇잖아. 뭐 작년에 G2를 했어서 아까워서 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서울대인데 가산점을 받으려고 2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나오면 10분 컷이야. 10분 안에 풀어야 돼. 10분 안에. 이 정도 문제 수준이면. 그게 아니라면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봐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대 갑니다. 그래야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험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채우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올해는 뭐 G2 강의가 새로 촬영되는 게 있진 않지만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올려주려고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찍진 않지만 자료나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올리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보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6평 해설 강의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